동네에 19개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동네 있잖아요. 그런 구형 도시 같은 경우는 10,000명당 19개가 아니고 1,000명당 19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용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영업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직업적인 보장도 안 돼 있고 생계에 대한 보장도 안 돼 있고 더 결정적인 건 IMF 탁 터졌을 때 우주순처럼 자영업시장으로 다 들어왔는데 미용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끌고 가셨어. 왜? 인구가 버텨 있었잖아. 그 상태에서 지금 단순한 수치만 비교했을 때도 자영업이 10,000명당 19개 업소라 그러면 500명 정도 가지고는 이거 유지 안 되거든요, 원래.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미용실도 없어질 거고 사람의 숫자가 없어지는 건 미용실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늦을 거라고요. 단 내용이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60 이상의 인구수가 훨씬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도 너무 많아져 있는 상태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안에 구성되는 그 수익의 내용들이 안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이 미용실들, 없어지는 미용실들이 이제 계속 눈에 보일 거라고. 그런데 그 미용실들이 없어진다고 해봐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옛날에는 그랬잖아. 우리 동네 미용실 하나 없어지면 원장님들끼리 그 미용실의 손님이 500명이라 그러면 그 500명이 나머지 5개 미용실로 이렇게 나눠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미용실들이 갑자기 뭐 망해서 나가는 미용실이 없어요. 뭔가의 변고에 의해서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없어진다고. 그럼 그 없어지는 미용실의 고객이 주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의 문제 중에 특히 미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훨씬 심해 이게. 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눠먹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최악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시장으로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용실들 자체가 온라인이라는 시장을 아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사업적인 마인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 같았으면 블로그 마케팅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거라고요. 왜? 지금도 얘기하지만 그 광고 시장은 100을 투자를 하면 아직은 500을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미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투자하는 100이 아까워서 500의 수익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영업은 투자해서 결과를 내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블로그 투자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블로그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대도시일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내용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의 질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40대, 30대 정도의 고가의 고객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유입됐는데 요즘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20대, 30대에 단순 파마 염색 고객들이 많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리뷰를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네 미용실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용실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미용실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 대형 미용실도 광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근데 작은 미용실들한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형 미용실에서 그 광고를 하는 미용실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미용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 광고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 오너들이 있잖아요. 지가 광고를 안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같이 블로그의 광고를 돈을 줘서 그냥 블로그 광고를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가면서 블로그 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주체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걸로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본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직원들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 미용실에 지금 고객들이 가는 이유는 작은 미용실들이 안 하잖아. 광고를 안 해. 그리고 광고를 하라 그래도
여태까지 먹고 사는데 뭐 별 지장 없었는데 광고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길이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경고가 생겨서 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쪽으로. 근데 자꾸 옛날 가는 길로 가서 정체가 돼버려요. 길이 막혀버렸으면 새로 생긴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 새로 생긴 길이 광고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와 광고 하나도 안 내고 먹고 살았는데 그럼 옛날에 가서 살면 돼. 옛날 가서 살면 되지. 지금 왜 살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길로 그냥 가면 돼. 그 길이 광고라는 얘기예요. 광고를 하기 싫으면 미용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광고도 하지 않고 미용실도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건 오늘 일이 내일 반복되고 내일 일이 한 달 후에 반복되고 한 달 후에 일이 1년 후에 반복되고 이 사람은 얼마나 미치는지 본인만 모르고 주변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이 미용실에 미래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수치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왜? 더 이상 나눠 먹을 수 있는 인구의 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장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대의 거짓말 실감나지 않았는데 올해 벌써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미용실도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지금하고의 다른 새로운 길로 가면 돼. 그 새로운 길이 네이버하고 인스타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깝깝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테크닉을 배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아이씨 이 길이 막혔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되네? 그럼 이 길로 가면 되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자꾸 옛날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옛날 길로 가면 막혔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미용 오픈하는 애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 있어. 그리고 인스타로 광고가 나가 있어. 새로 나온 길을 아니까 그 길에다가 자기 미용실을 세팅해서 그냥 가는 거야. 얘들은 경험상 미래를 먼저 본 애들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단대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남자애들이 거의 나이가 40대 초반이 넘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얘네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는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 미용실을 만들었는데 야 내가 이랬으니까 니들이 좀 해. 지는 안 하려고 그래. 얘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대형샵에 있는 그 운영하는 그 원장이나 대표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사장님 이거 제가 20대 같았으면 미친듯이 광고해서 돈 벌 건데 왜? 아니 이미 돈 버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니 그렇지? 야 나도 우리 사무실 그런 애들이 있다 야. 지랄같이 안 한다? 그렇죠 사장님. 야 근데 너는 하냐? 저는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네가 해야지. 제가 왜 해야 돼요? 저는 가서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 눈에 막 불을 켜고 해야 되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 당연히 안 할 거라고. 그런데 니들이 지금은 매출이 나오고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고객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나마 니들밖에 안 하니까 그 고객이 니들한테 오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시장이 일반 작은 동네 미용실들이 그 시장이 있다라고 알고 얘네들이 여기다가 등록하기 시작하면 니네들 고객이 찢어져 나갈 거라고. 왜? 고객들이 미용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옛날같이 시설 잘 돼 있고 막 그런 뭐 기술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머리 만지는 데가 머리를 잘한다라고 그런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미용실들 중에 진짜 실력 있는 미용실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 숨어있는 실력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게 SNS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봤을 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반 미용실들이 왜 음식점이 갑자기 장사가 엄청 안 됐던 그 되게 맛있는 밥집 있잖아요. 그 밥집이 광고 시장에 딱 나가보니까 대박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백종원이가 하는 일이 하나밖에 돼 있어요? 하나도 음식 맛없네? 대충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정하고 그거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맛있네? 너는 그럼 이제 무조건 장사된다. 왜? 백종원이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해하죠? 백종원이가 뭐라고 했는데? 먼저 요령만 가르쳐주면 너는 망할 거라고. 그래서 백종원이가 그렇게 일단 하지 마라 그래. 식당 하지 마. 그런데 얘가 막 그렇게 예를 서서 달라들면 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종원이 음식 레시피를 가르쳐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이 나올 때까지만 하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내는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너는 아마 장사가 잘 될 거야. 왜? 백종원이가 나타남으로써 광고가 되어버렸잖아. SNS에. 그래서 왔는데 거기 들어온 애들 중에 다 돈을 버는 게 아닌 그 광고의 효과로 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진짜로 맛이 없으니까 다시 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송을 유심히 쳐다보면 하는 말은 딱 하나요. 내가 딴 사람보다 눈치가 빠른 거예요. 광고하면 되네? 광고하면 되네. 그럼 백종원이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광고비가 안 들게 해주는 그건 진짜 전생에 나라를 한 3번 정도 구한 사람들한테 오는 진짜 행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미용실들은 광고하면 돼. 근데 그 광고를 하는데 진짜 차별화된 컨텐츠가 뭔지를 찾아내면 돼. 차별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광고를 한다는 건 다시 고객을 안 뺏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별화된 컨텐츠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광고하고 있는 걸 유심히 찾아보면 이 전부 똑같은 내용의 광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매직스 염색약이 얘기하는 10분이라는 게 눈에 딱 꼽히게 돼요. 그래서 매직스 염색약을 아는 사람들은 엄청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돈이 모여있는 지역은 원래 정해져 있어요. 왜? 다 안 했잖아. 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왜?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위험해. 특히 자영업자들. 그 중에서 미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미용이라는 게 수익이 되게 좋은 산업은 맞거든요. 근데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지금 너무 많이 미용실들이 오픈데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미용실에 어느 정도 사람이 채워줘야지 그 사람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건데 아예 없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용실 거래처가 많아야지 어떻게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뭐라고 해보는데 거래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뚝딱 거려?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나눠먹는 데서 시장이 너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고객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태된 거거든요. 아니야, 사람 채워넣어야 돼. 오프라인에서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SNS에 가서 광고를 해서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동네 미용실들 경쟁하는 것만큼 안 세다니까? 왜? 많이 안 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이든 이렇게 내가 됐든 미용실에 가서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해놓고 하라는 대로만 해놔놓고 그냥 매직스 광고만 조금 하고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연락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아까 설명했잖아. 아이씨, 우리 미용실에 이런 미용실이 있었네? 있었다고 생각, 자기가 봤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지. 왜? 사람이 걸어다닐 때는 자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미용실이 있어도 안 보여요. 지금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눈에 보이거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미용실을 검색한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용호동의 모안텐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을 할 때 지도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해주고 있잖아. 내가 목적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찾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미용실을 검색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와 버렸으니까 미용실이 들어오는 거고, 평소에는 아무리 그 앞에 서가지고 횡단복도를 건넌다고 하는데도 미용실은 안 보여.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되는데 그 광고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형 미용실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도움받고 그쪽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서 내가 있는 사람들, 그 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일반 작은 동네 미용실들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용실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먼저 선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점을 했는데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컬러하고 클리닝. 염색은 매직스보다 더 차별화된 건 세상에 아직 없거든요. 매직스 갖고 잡아오면 되고, 클리닉은 써서 막 그렇게 찰랑찰랑한 게 할 필요 없고, 홈케어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됐을 때 니네들이 바라던 대로, 니네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 네 모발이 그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만 광고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면 지금 대형 미용실들이 자기들만 속으로 웃었던 그런 움직임이 아주 작은 미용실에도 있을 거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왜 광고를 해야 되는지 하고 뭘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평상시에 항상 얘기했던 것대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 변하는 세상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 버리면 더 힘들 거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5년 후의 미래를 그냥 바로 보여준 거라고. 그럼 엄청 고마워해야 돼. 왜 우리 5년 후에 이렇게 돼버렸으면 그때는 손도 못 써요. 지금은 그래도 이 고객들이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5년 동안 누적됐다 그러면 고객은 다 빠져나갔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망설여. 갈까 말까.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비대면 마케팅이 되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파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시도하려고 할 때 미용실들이 그 사람들 보이는 시선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대부분 뭐 인스타에서는 처음부터 확인하기 힘든데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확인이 되는데 그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동 경로라든지 유입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보면 되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처에 있는 손님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 손님이 온 것 같으면 아닌데 대부분의 고객은 그 바운다리 안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냐 하면 나한테 와야 될 고객을 내가 그 사람들 시야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객을 못 받아냈다는 거니까 원래 내 고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미용실을 오픈해가지고 그냥 막 운영했던 거에 몇 가지가 더 붙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게 되게 생소한 일들은 많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적응이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미용실들이 이거 적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근데 이거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원통상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왜? 그분이 미용실을 그대로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대원통상에서 그 미용실이 망하지 않게 유지될 수 있게끔 애써서 가서 노력만 해주면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같이 블로그를 초창기 때 시작했던 사람같이 뭐 그런 떼돈을 벌 수는 없어도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머릿속으로 뭐 항상 상상하는 건 필요 없어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내가 진짜 와씨 손님 하나 한 달 동안 손님이 우리 3월달같이 그렇게 만약에 유지가 됐으면 작년 3월달같이 밖에 나가 손님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진 거예요. 미용실을 그냥 했으면 되는데 재료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귀찮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 조금 귀찮은 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미용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닭집이 저렇게 많은데 또 닭집 차리는 멍청한 놈 그러죠. 그 사람은 닭집밖에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닭집 차리면 잘 될 것 같잖아.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도 자기가 알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개발을 해서 한 사람은 돈을 버는데 누가 하라 그래서 한 사람은 절대 돈 못 벌어. 그리고 장사는 다 기본적으로 꾸준함이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계속 제 마음속으로 불안한 게 하나 있어. 정확하게 개념이 세야지 서로 일이 쉽다고. 근데 계속 불안한 이유는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왜 그럴까? 살아왔던 길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큼은 조금 강제야. 그건 모르겠고 정해져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 가라. 그런데 우리한테는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대형 미용실들이나 이미 선점해 있는 애들이 없는 진짜 그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다는 이거 이해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건 저렇게 이해 못해. 광고하고 영업은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대형 미용실 애들이 멍청하게 계속 손님을 뺏기는 거예요. 뺏었다 또 뺏고 뺏었다가 뺏고. 그 고객들 있죠. 그런 미용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덕천 노탈이나 서면에 있는 도는 고객들은요, 똑같은 고객들만 돌게 돼 있어. 원 고객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 그러니까 기본 산수만 하면 돼. 고객이 1억이 있잖아요. 디자이너가 한 10명이 있다고 치면 그 1억 중에 중심되는, 예전에는 뭐 한 7천이나 8천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한 5에서 6천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채워지는, 예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3천 이상의 고객이 돌아요. 왜 도는가 하면 그건 인구 대비해서 그 세대의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별한 병도가 있으면 10% 빠지고 특별하게 좋은 그게 있으면 10% 매출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3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광고하는 대형 미용실 옆에 생겨버렸잖아. 그러면 그 항상 움직이는 애들이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동하는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요. 왜? 젊어진 애들이 미용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버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미용시장에서 이제 그쪽 대형 미용실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이런 안정된 매출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1억 매출에 비교해서 보면 8천, 9천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낙폭이 되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구의 변화에 적응이 안 되는 이유는 컨텐츠 자체가 만약에 빠져나갈 수 없는 메뉴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고객이 안 빠져나가지. 뭐 젊은 애들 미쳤다고 A라는 미용실 갔다가 B라는 미용실로 가겠어요? A라는 미용실 갔다가 B라는 미용실을 가도 자기가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커트를 하든 아무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미용실에 광고할 때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메뉴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차별화된 메뉴를 갖추고 싶었는데 이미 광고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재료를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그 매뉴얼에 대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10년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광고를 서로 공유하는 상황에서 미용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달은 고객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어느 달은 안 들어와요. 그건 걔네들이 하는 마케팅을 보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리로 오겠지. 다시 가격을 원상 회복시키면 또 다시 고객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로 차별화된 콘텐츠부터 광고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아, 광고를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그거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제일 먼저 손댈 게 매뉴얼부터 손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아이씨 광고해야 된다고? 아이씨 약간 대충 누가 제일 잘하냐? 하민주가 잘해. 그냥 그거 그냥 따라해, 가격 좀 낮추고. 이렇게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용실을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 나이가 10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손을 떼가면서 나이들이 50대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이 시장에 적응 못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 공고하게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마케팅 그 메뉴를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그 메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미용실들이 조금만 접근 잘해가지고 노출만 시켜버리면 오히려 그 컨텐츠가 있는 미용실에 유입된 고객은 절대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를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차별화된 컨텐츠의 얘기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10년 전에 그 친구들 입에서 먼저 나왔다니까요.
로레알이 공유되는 사항에서 사장님 뭐 대체할 수 있는 연모제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블로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뭐 여러 가지 미용실 운영하는데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았으면 제품 바꿨다니까요. 근데 그때 걔네들이 여태까지 그 대형 미용실들이 운영했던 패턴대로 갔었으면 제품이 바뀌었을 건데 그때 그 무렵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딴 데서 너무 많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손을 못 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미용하는 애들의 기술이라는 부분이 뭐 좋게 얘기해서 상향 평준화했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향 평준화되어 버린 그 로레알 교육 때문에 염색의 그 매뉴얼이 안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미용실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돈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난 몰랐던 케이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숟가락 들고 가서 퍼먹으면 돼요. 근데 그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숟가락이 그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맛있게 퍼먹으려고 그러면 그 숟가락이 다른 숟가락들보다 경쟁력이 좋은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광고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광고가 시작되면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테크닉을 배우는데 뭐 그 좀 해시태그 가지고 사람들 공략하는 거 하고 팔로워는 뭐 굳이 뭐 가짜 팔로워 1000명, 2000명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조금만 하다 보면 무슨 이런 로직 생기고 저런 로직 생기고 그래서 막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그거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세팅한 방향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최대한 쓸 수 있는 공간마다 우리 미용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에 대한 그 차별화된 매뉴얼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조작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리뷰 쓸 때 부적이 무서워서 내가 잠 못 담그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을 들어오면 뭐 어떡해. 사실대로 쓰면 돼. 그런데 그 리뷰에다가 굳이 내가 그렇게 이상한 짓 안 한 이상에 와서 사기 안 쳐요. 걔네들 그런 말 쓰지도 않고 정말 내가 못했으니까 그런 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뷰 잘 써달라고 뭐 이상한 애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시내에 있는 애들이 이제 결국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리뷰밖에 없거든요. 지금 리뷰 이제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표나 그럼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고객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진정성 있는 그 고객의 리뷰에 댓글만 달아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해야 돼요. 즐기면서 하고 즐겁게 하면 돼요. 뭐 인위적으로 막 부담스럽게 사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머리를 만들 수 있으면 됐지 그 사진을 뭐 이걸 썼다 저걸 썼다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로 알게 될 거예요. 사진이 진짜 의미 없었다라는 거. 우리 고객들은 사진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미용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지 그것도 역시 차별화된 컨텐츠라고. 어떻게 그 사진 가지고 모든 걸 다 선택할 거라고. 내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미용실이 그거잖아요. 아니 뭐 사진 기술을 가르쳐 주던지 카메라 사놓고 뒤에 보고 사진방에 있는 거 같이 설치해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배운 거라니까요. 본질은 따로 있어요. 고객들은 그 사진 같이 이쁘게 염색도 하고 싶고 세팅도 하고 싶지만 다른 부분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꾸준하게 찾아서 노출하면 작은 미용실에도 되게 큰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단 조금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전에는 상권이 그 인위적인 상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권이 새로 생긴 거니까 거의 다 사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돌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배울 것만큼 사람을 불러가고 들으라고요. 100시간을 투자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10시간만 투자하면 돼. 이게 더 쉬워. 엄청 쉽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용실들의 미래의 경쟁자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은 원장님 게임도 걔네들하고 상대도 안 돼요. 생활화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장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원장님 주변에 있는 미용실들은 이미 나이가 50, 60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도한테만 이기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각각 담당하는 소장들하고 잘 응원만 하면 충분히 돌파해 나가요. 갑자기 미용실의 매출을 1000만 원 이상 올리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겠어? 딴 데 갔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있는 고객 안 떨어뜨리고 새로운 고객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인데 이건 진짜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원장님들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료하는 애들이 몰라요. 정말 멍청한 인간들이 지 미용실에 뭘 가르쳐주면 자기 미용실들이 좋아할 거라는 것도 몰라. 왜? 재료하는 인간들 나이가 50 넘어 붙잖아.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이걸 자기 마음속으로 이거 하면 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내 가능성이 있겠다, 희망이 보이겠다 싶으면 달라드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천마디가 그거예요. 왜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아낼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상들이 알아도 미용실 가서 귀찮아서 그거 못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참에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원장님들이 많든 작든 그게 잘 돼야지 대원 통상에 전화가 온다니까요. 지금 재료상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거래처 못 만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뀌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기술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 쫓아다니는 만큼 요거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광고나 뭐 미용실 뭐 운영해보셔서 알지만 선점한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시내 광고에 의해서 왔던 손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하는 거지 그 시내에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원장님들이 광고 잘하고 열심히 잡아놓으면 결국 시내 쪽에 미용실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겠지. 더 많이 뭐 사람들이 뭐 같이 해줘야지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데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설명하고 해서 같은 편을 자꾸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까지는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혼자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부산에 얘기가 좀 되는 건 울산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부산이 조금만 더 많이 해주면 훨씬 더 괜찮아질 거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도와줄 거니까 결국 뭐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서울에서 뭐 어떻게 했겠어. 강제가 아닌 왜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옛날같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해! 안 해? 그럼 하지 마.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이제 저도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잘 되면 고맙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뺨한대 맞으면 되지. 근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잘 응원해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뭐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지겹더라도 제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미용실들 7시 이후에 손님 없는 거 알거든요. 이제는 그 쓸데없이 커트 교육 이런 교육 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나을 거라. 주변에 조금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많으면 더 쉽게 더 빨리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 원장님들이 막 해보려고 해야지 또 우리도 이것저것 방법을 자꾸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지금은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서로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잘된 방향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칭찬해줘야지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